쾌락이란? 흔히들 쾌락이라 하면 유쾌함, 유머, 재미, 섹스, 오락, 도박 등 오직 흥미만 생각하는 단어를 떠올릴 것이다. 좀 더 한 발 나아가서는 쾌락주의자의 선조인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에피쿠로스가 생각날 것이다. 에피쿠로스는 기원전 341년에 태어나 기원전 270년에 사망하였다. 향년 71세였다. 에피쿠로스 시대에는 고대 그리스가 알렉산더 대왕의 침공을 받아 정치 형태인 도시국가인 폴리스가 독립된 기능을 상실하고 전국이 혼란했던 초기 헬레니즘 시대이다. 그는 피타고라스와 같은 사모스 섬 출신이며 제논이 창시한 스토아 학파와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기도 했다. 당시 전국은 모든 폴리스 체제가 붕괴된 후 의지할 조국이 없이 정처 없이 떠돌이 삶을 살아야 했던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머지 삶을 살아야 되나에 대한 삶의 관점을 모색하며 대중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현대인들은 쾌락하면 오락, 도박, 섹스만 생각한 나머지 에피쿠로스만 생각하면 쾌락주의자라는 공식을 대입하여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자기 맘대로 막 살다간 사람이라고 상상하는데 이것은 아주 대단히 잘못된 오해이다. 과연 일로 성공하여 부를 축적했다면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이 같은 물음에 에피쿠로스는 대답한다. 노라고 말이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한다. 사람에게는 자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 행복해지기 위해 주변 사람들의 칭찬은 필요 없다. 당신을 칭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찬사를 보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신을 이용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으니 그런 사람이랑은 어울리지 않은 것이 현명한 삶이다라고 말한다. 그렇게 살려면 차라리 시골로 가서 은둔해서 살라고 충고를 하고 있다. 타인을 위해 일하고 타인에게 좌지우지되는 것보다는 자기 개인의 평온함이 중요하니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휘둘리는 인생을 살지 말라고 한다. 자기가 중심이 되고 주체가 되어 모든 일을 행하라고 한다. 동양의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란 말과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피쿠로스가 살았던 상황에 시대 배경에 딱 맞는 소리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침공으로 폴리스는 독립성을 잃었고 사람들은 고국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정치에 관여하기가 힘들어졌고 자연스럽게 개인의 삶이 철학의 새로운 주제가 되었으니까요. 행복이란 타인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평온한 것이라고 말하면 상당한 아니란 생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쾌락이라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자신이 개최한 아카데미 안에서 마음이 맞는 제자나 친구들과 즐겁게 토론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익명의 사람들과 타인의 평가에만 신경 쓴 나머지 정말로 자신의 존재의식도 잃어버리고 이루지 못할 너무 거대한 목표를 세워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작은 목표라도 세워 그것을 하나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게 오히려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는 진정한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에피쿠로스에게 철학의 목적은 행복하고 평온한 삶을 얻는 데 있었다. 그가 말하는 평온한 삶은 마음의 평정, 걱정으로부터의 탈피, 두려움과 공포로부터의 자유, 고통이 없는 무통의 특징이 있으며 쾌락과 고통은 무엇이 좋고 악한지에 대한 척도가 되고 우주는 무한하고 영원하며 세상의 모든 현상들은 천체의 빈 공간을 움직이는 원자들의 움직임과 그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나온다고 설파하였다. 현대의 우주 상응론과 비슷하며 세상의 모든 이치를 파헤쳤던 동양의 주역의 관계론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에피쿠로스가 말했던 쾌락은 섹스, 도박, 오락이 아니고 오히려 그러한 과도한 쾌락은 신체에 부담을 줘서 정신적 괴로움을 더하고 결국은 인생의 평온함을 잠식하기 때문입니다. 출세를 해서 타인이나 국가에게 평가를 받는 것도 혹은 미식가가 되어 이성에게 관심을 받는 것도 주변에서 부추긴 욕망에 지나지 않습니다. 에피쿠로스가 권장한 쾌락이란 그런 욕망을 제거한 후에 찾아오는 평온함을 말합니다. 그는 우정을 행복의 재료로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며 자연학에 있어서는 원자론적 유물론을, 윤리학에 있어서는 쾌락주의를 주장하여 쾌락주의 철학의 시조가 되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규모는 작았지만 그를 헌신적으로 추종하였다고 전해진다. 그는 결혼을 하지 않았으며 아이도 없었다. 말년에는 요로결석을 앓았고 그로 말미암아 기원전 270년에 죽는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바로 죽기 전에는 동료 철학자인 이두메네우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고 한다. 나는 이 편지를 내 삶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지만 기분 좋은 날에 편안히 쓰네. 소변을 볼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인데다
세균성 이질까지 겹쳐 더 이상의 고통이 없을 정도로 고통의 극치를 맛보고 있지만 내 철학적 사색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이 고통을 상쇄시켜준다네. 자네한테 한 가지만 부탁하네. 메트로도투스 아들을 잘 돌봐주게. 그 젊은이가 내게 그리고 철학에 보여준 헌신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네. 하고 썼다. 이렇듯 에피쿠로스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의 육체적 고통을 승화시키고 먼저 죽은 제자의 아들의 장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앞섰던 정감 있는 철학자였던 것이다. 스토아파와는 대조적으로 에피쿠로스파는 당시 정치 참여에 큰 흥미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정치 참여를 악의 영역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대신 에피쿠로스는 은둔을 지지했다. 그의 이러한 원칙은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난다. 비밀스럽게 살라. 그리고 너 자신이 타인에게 주목받지 않는 삶을 살아라 하고 말했다. 즉, 부와 영광을 추구하며 살지 말고 음식이나 친구들 같은 소소한 것들을 즐기면서 이름 없이 살라는 말이다. 에피쿠로스는 도덕적 지침으로 개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행복을 극대화하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한마디 덧붙인다. 현명하고 바르게 살지 않으면 행복한 삶을 살기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지 않으면 현명하고 바르게 잘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아무튼 그가 말하는 쾌락은 방탕자의 환락이 아니라 고통과 혼란으로부터 해방되는 일종의 평정, 즉 아타락시아를 말하며 이러한 사상은 당시 유행을 일으키며 종교처럼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해진다. 그가 주창한 인간의 고통의 최소화와 행복의 최고 존재로는 서양의 철학자들인 존 로크, 데이비드 흉, 쇼펜하우어, 니체, 그리고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고 미국 토마스 제퍼슨이 쓴 미국의 독립선언의 기초가 되었다. 그리고 공산주의의 아버지인 칼 막스의 박사학위 논문은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의 자연철학의 차이점이라고 한다. 이렇듯 에피쿠로스의 사상이야말로 지금도 21세기의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어젠다인 것이다. 진정한 쾌락의 본질은 타인이나 국가에 휘둘리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이 편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가르침이다. 조그마한 아테네의 정원에서 누리는 평온한 인생, 소소한 행복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쾌락이고 커다란 목표 따위는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가르침이다. 요즘 말로 말하면 소확행이라는 것입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으라는 말인 것이다. 우리 주변의 작은 소소한 일에서 행복을 발견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현인이었던 에피쿠로스의 사상이 오히려 지금의 현대인이 추구해야 할 가치관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오롯이 자신의 것이야 할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것을 직접 실천했던 에피쿠로스와 꿈속에서라도 저자와의 대화를 통해 그의 말씀을 듣고 싶다. 아무튼 에피쿠로스의 생각은 오늘날 우리에게 딱 맞는 인생 고민 해결책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재미있고 의미있게 보내십시오. 모두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